자, 의사능력입니다. 야,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7시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첫날 국어 수업이 시험이던데, 어? 첫날 몇 시까지 올 수 있냐? 학교 끝나자마자 오면? 4시까지 올 수 있나? 그날 과학 본다 그랬지 또. 생명 보는 걸 뭐 보는 거야? 지학? 그럼 지학 가야 돼요? 없어요? 가야 돼? 됐어요? 그럼 그냥 근데 하긴 공부는 하긴 해야 되죠. 그쵸. 10시에 10시 이후에 지금 겨울에 미리 해. 국어도 개월에 오지. 봐봐. 어떡할 거야. 끝나자마자 바로 와야 되는데 4시까지 올 수 있냐 못 오냐? 3시까지 올 수 있지? 3시 힘드니? 화요일이에요. 3시 안 끝나요. 4시 3시 끝나요? 그럼 또 이제 밥 먹어야 되잖아. 밥 안 먹고 10시까지 못 하잖아. 어떡하지? 끝나자마자 일단 와야 되는데 지금 첫날 왜 또 첫날을 봐? 둘째 날 정도 봐도 되는데. 이제 이거 진도 이거 오늘까지 해서 이거 일단 끝나고 그다음에 뭐 뒤에 따릉이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 한번 훑으면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볼 거거든요. 그 앞에 모의고사 한 거랑 그거 다시 정리 한 번씩 쭉 할 테니까 이제 화요일 날은 7시까지 와야 돼. 7시에 수업이야. 그게 지금 뭐 보강이 아니란 말이야. 그 7시부터 수업을 해야 될 거니까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오시고 정리 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볼 수 있으면 좀 보고 그런 거 이제 하겠습니다. 지문을 10번만 읽으세요. 10번만 읽으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 자, 볼게요. 의사능력, 여러분 의사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없죠. 왜 없죠? 미성년자가 온 거야. 무시한다 생각해도 여러분 의사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사기치잖아? 내가 만약 사기쳐. 야, 나한테 100만 원씩만 주면 내가 주식해서 1000만 원 만들어줄게. 해서 니네들이 막 100만 원 막 세뱃돈 같은 거 다 나한테 냈어. 응? 근데 걸렸어. 그러면 니네가 나한테 선생님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주식으로 좀 뭐 해주세요. 제발 이래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데 해서 했단 말이야. 만약에 유책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근데 걸렸어. 경찰에 오면 그냥 무조건 내가 다 잘못한 거야. 여러분이 선생님이 시켰어요. 울면 그냥 끝나는 거야. 왜냐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과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의 문제는 무조건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 문제를 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입증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 얘기했지만 그 의사능력 없는 사람한테 뭐 휴대폰 같은 거 판 다음에 좀 이따 돈 드릴게요 하고 나서 돈 안 줘도 받을 방법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그 휴대폰 만약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면. 자, 의사능력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사능력 핵심어.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내지는 그냥 지능이에요. 여러분 지능이 없다는 얘기네. 근데 이거 법 바뀌어야 돼. 지금 의사능력이 무슨 19세, 18세한테 왜 없어? 그러니까 좀 내려야죠. 사람이 자신의 법률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려면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자,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이런 사람이 한 행위는 다 무효입니다. 원천무효란 말 들어봐요.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없는 거야.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거래했다 하더라도 그 처음부터 없는 거니까 갚을 필요가 없어요. 즉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처음부터입니다.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없었던 일입니다. 자, 하지만 의사 무능력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무효화하려면 법률행위 당시 자신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뭐하냐? 의사 무능력자 여부, 즉 이제 이런 말들은 문제에서 반드시 냅니다. 뭐 의사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0살이 됐는데 약간 정신 지체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없지만
그런 거 뭐 관계없이 나이나 법원의 결정이라는 일정하고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제한 능력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아, 그럼 제한 능력자는 뭡니까? 하면 그냥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의사 무능력자랑 똑같은 말이다. 말만 좀 바꾼 거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두 가지가 있어요. 제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나 아니면 법원의 결정을 해줘요. 자, 1번과 2번은 기준입니다. 기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막 30살 정도 됐는데 막 돈만 있으면 막 도박을 하고 막 그런 짓을 해가지고 돈을 막 탕진하고 막 이래.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 사람은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을 맡기지 마세요. 금치산자 뭐 이런 거 하면 또 이것도 의사 무능력자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그리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자 후견인 등이 제한 능력자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겠습니다. 일단 미성년자 본문에 나온 거, 그 다음에 가정법원에서 심판한 피성년 후견인인데 여기 보시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서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령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은 말이 좀 어렵지만 어려워서 줄을 줬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행위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자인데 그럼 이것도 얘는 맞거든요. 차이가 뭐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서 부족이랑 지속적으로 결여됐다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네. 차이를 정확하게 막 어떻게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등이 제한 능력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여기 이렇게 붙이면 이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해당한다고 보시고 이들은 독자적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 능력자와 구분되며 자신의 의사 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딱 해주고 그 다음에 나이는 다 있잖아. 그래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재산상의 법령 행위를 한 경우 하면 안 되는데 했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나 그때 근데 중요한 건 언제까지냐면 범위를 10년이나 줘요. 10년 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0년 지났어. 9년 뭐 한 8개월 됐어. 그때 내가 나 이거 그때 의사 능력 없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원래 무효로 돌아간다는 거죠. 10년이나. 이를 제한 능력자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 제도는 뭐예요? 그러면 취소하는 거죠.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이때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의 취소 여부는 제한 능력자 측 그럼 취소 누가 하겠어? 그 반대쪽에서는 안 할 거 아니야. 반대쪽에서는 취소하면 불리하니까. 그럼 누가 하냐? 제한 능력자 본인이나 그의 법정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자, 만자 들어가는 건 법률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매우 진짜. 딱 두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제한 능력자 본인이 할 수 있어요. 본인.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제한 능력자 본인이 제한 능력자였어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서 제한 능력자가 안 됐어. 이제 지났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할 수 있고 그다음 법정 대리인. 그럼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 대리인이 부모거든요. 부모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딱 그렇게 두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여러 명 있으면 여러 명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두 개. 제한 능력자 측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지만 아까 무효니까. 근데 만약 취소하지 않으면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냥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게 됐을 때 그냥 알게 됐을 때 자연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저 취소할래요 라는 말을 해야지 취소할 수 있어요. 법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러워 되는 거랑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럼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 알 수 있죠.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적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 앞에 거는 다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얘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뭐 이런 게 있대요. 후견 등기부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등록이 되고, 하지만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이를 항상 확인하지는 않으므로 계약을 한 후 자신이 계약을 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막 여러분 뭐 담배 사러 가도 담배 파는 그런 얼굴의 몽타도 있잖아. 막 그런 애들이 가가지고 막 물건 주세요 그랬으니까 줬는데 뒤늦게 알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한 능력자 측은 자신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10년 내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갖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 응?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까지는 전부 다 누구한테만 유리하냐? 미성년자나 제한 능력자한테만 다 유리하게 해줬는데 그 상대방이 만약 이쪽에서 아기를 가지고 뭐 속였다든지, 요새 또 여학생들은 화장하고 그러면 사실,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도 이제 불리하니까 그 사람들도 뭔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대방을 위해,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반대로 제한 능력자를, 이거 박스에 좀 닫혀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의 확답 촉권, 상대방의 철회 거절권, 제한 능력자 속임수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데 세 가지 얘기할 건데요. 이거는 요것만 박스 쳐야겠네.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ABC로 좀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차이점을 알아야겠다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도 세 가지의 법적 조치를 해줬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은 뭐냐?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여러분한테 뭘 팔았어. 그런데 1개월까지 자, 너 취소할 거야 안 할 거야? 말해. 이거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이때 확답 촉구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할 수 없고, 자, 이런 말도 중요하겠죠. 제한 능력자한테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물건 팔았지만 여러분한테는 할 수 없고 누구한테 할 수 있어? 법정 대리나 혹은 제한 능력자가 행위 능력자가 된 경우만. 자, 이거 뒤에 건 줄 안 치겠어요. 어쨌든 제한 능력자가 할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들었다든지 이러면 된다는 거야. 어쨌든 제한 능력자는 할 수 없고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만 또 나왔어만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1개월인데 어떻게 되지? 하면 이럴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성년자였는데 1개월 뒤에 1개월 뭐 한 20일 뒤에 성년이 됐다든지 그럼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를 제외하고 확답 촉구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설정한 유효기간 내에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해야 돼요. 확답을 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안 해. 확답을 안 해. 그럼 그거 무슨 뜻이야? yes란 뜻이라는 거야. 안 할게요. 이런 뜻이라는 거야. 제한 능력자의 계약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자, 씹으면 뭐가 된다는 거냐면 취소 안 하는 걸 확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씹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취소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라는 거야. 이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한테 줬죠. 상대방이 아무래도 이상해. 아리까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미성년이 아니라고 하는데 미성년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상대방의 철회 거절권입니다. 이거는 지금 확답이잖아. 빨리 말해 이건데 이거는 철회하고 거절하는 거야. 철회는 싫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 상대방이 그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한 능력자 측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법률 행위를 원하지 않아요.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 이거야. 자, 상대방의 철회권은 또 철회권하고 거절권은 쪼개놨어요. 철회권은 동그라미 칠게요. 철회권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뭐라고요?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그러니까 나죠. 내가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거야. 그때 몰랐다는 거야. 그때 모르면 나 철회할게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절한다는 거죠.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당시 제한 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또 상관없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단독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단독 행위는 뭐냐?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냥 단독 행위는 그냥 이쪽에서 그쪽에서 할게요. 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쌍방이 아니고 그냥 말하면 되는 거. 그런 걸 단독 행위라고 하는데, 자, 요 두 가지 차이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철회권은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철회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거절권은 또 이게 중요하겠죠. 인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어. 상관없는 건 다 중요해. 그때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그냥 단독 행위를 했어. 단독 행위를. 그랬을 경우에 거절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률에서 다만에서 문제 나온다 그래서 항상 다만 위의 철회권과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해당 법률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만, 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표시하기 전까지, 나 취소권 행사하지 않겠어요 라고 할 때까지만 써먹을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취소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 취소권 행사하면 다 끝난다며. 나 취소권 행사하잖아? 그러면 자, 철회권, 거절권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표시하기 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만짝 굉장히 여러 번 나왔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는, 자, 그럼 세 번째인데 여기 이제 세 번째인데 그냥 얘도 그냥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거는 작정하는 거야. 제한 능력자들이 작정하고 속이는 거야. 작정하고 속이면 무조건 걔네들이 다 하는 거냐?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행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나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를 써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 써도 당연히 안 되지만 피한정 후견인이, 근데 여기는 지금 중요한 거는 피성년 후견인은 안 나왔어요. 응? 그지? 피성년 후견인 안 나오고 피한정 후견인만 나와 있거든요. 얘는 얘는 뺐더라고. 왜 뺐는지는 법에는 그 피성년 후견인은 빠졌나 보죠. 속임수를 써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은 박탈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맞지, 응? 다시 말해 취소 못 한다는 거야. 자, 이거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줬어요. 자, 미성년인 갑이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하는 순간 끝났죠.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기 수단을 써서 을과 계약을 하는 법률 행위를 했어요. 갑의 취소권이 배제되면 물론 갑의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까지 다 배제입니다. 무조건.
법정 대리인이고 뭐가 어쨌든 취소권 자체가 다 안 됩니다. 이처럼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 제도를 통해. 근데 이제 이거야. 이거는 지금 신분증을 위조했으니까 이게 지금 증거가 남았잖아. 근데 만약에 저 미성년 아니에요. 이렇게 말로 했단 말이야. 구두로. 내가 만약 녹음을 해놨으면 모르지만. 근데 나중에 딱 미성년인데 이 아저씨가 이거 물건 팔았어요. 막 이러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에 들어가지만 구두로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핸드폰 사러 가면 엄마 모시고 와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야. 이처럼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 제도를 통해 제한 능력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거죠.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건 취소권이에요. 그죠? 10년까지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엄청 크게 보호해주는 거고, 또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로 인해 불이익당하는 상대방도 보호하는 제도를 3개나 만들어서 각각 보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미성년자하고 피한정인만 들어갔잖아. 후견인만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얘기하면 틀렸다고 해야 됩니다. 여기 나온 것만 하셔야지, 아니면은 다른 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정리 간단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사능력. 정신적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위한 조건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의사 무능력자 행위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그냥 무효입니다. 자,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원래 그 법에서 취소하고 무효하고 완전 다른 개념인데, 취소권 쓰면 어쨌든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하고 동일한 말이 제한 능력자였는데, 자, 제한 능력자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 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의사 능력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있냐 없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으로 딱 정해놨어. 그런 사람들만 제한 능력자입니다. 자, 그런데 2개 있었죠. 하나는 나이고 하나는 법원 결정이었습니다. 자, 나이는 19세죠. 미만 미성년입니다. 피성년 해도 되고 미성년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은 피한정 피성년 피한정 후견입니다. 피성년 후견은 그냥 줄여 쓴 거야, 이건.
자, 그 다음에 제한 능력 제도가 뭐냐? 제한 능력자 제도죠. 자, 이거는 자,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의 의사 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재산상의 법률행위인데 단독이라는 게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기만 하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숫자나 이런 거 나오거나 기간 나오면 중요해요. 10년 내 이내 취소 가능합니다. 근데 취소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취소하면 무효됩니다. 아이고. 무효됩니다. 취소하면 무효돼요. 자,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냐 하면 본인 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의사 무능력자라도 할 수 있어요? 응? 할 수 있어. 이거는 하는 건 할 수 있다니까. 나중에 이제 그 상대방 보호할 때 그때는 안 되지만 취소는 본인이 할 수 있는데 본인은 의사 무능력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0년 안에 하기만 하면 됩니다. 10년 넘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 취소하지 않으면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반드시 취소를 하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10년 뒤에 깨달아서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한 능력자 제조. 자, 그 다음에 반대 개념 상대방 보호. 근데 이거는 이제 헷갈리니까 다 써줘야죠. 제한 능력자 이거 에어컨 네. 없죠? 사탕 먹어. 제한 능력자 그 계약 상대방 보호 제도죠. 자, 3개 있었어. 3개. 첫 번째가 상대방 확답 촉구권. 자, 그 다음에 이거 제한 능력자 계약 상대방 쓰면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갑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을을 계약 상대방이라고 할게요. 이제부터 보통 또 이렇게 말 많이 하니까 갑을로. 자, 그러면
이거는 계약 상대 을을 어쨌든 을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을이 1개월 뭐라 그랬지? 1개월 이상이라고 했나? 일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두고다. 이 말장난 치는 게 많아가지고 1개월 이상 기간 정해 계약 취소를 확답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건 빼먹을 수 있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갑에게 직접 할 수 없다는 걸 썼을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갑에게 직접 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 아까 요거는 본인이 할 수 있었잖아. 본인이 여기서 미성년자도 아닌데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갑에게 직접 할 수 없고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냐? 갑의 법정 대리인 또는 갑이 행위 능력자가 된 경우 이때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확답이 없잖아. 말해 그랬는데 말 안 했잖아. 자, 확답이 없으면 확정된다는 건데 취소할 수 없어서 확정입니다. 취소할 수 없이 확정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 철회권, 거절권인데 나는 이거 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 썼냐? 자, 철회권하고 거절권 가보겠습니다. 얘네 나 여기서 이거하고 조금 쉴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인데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갑이 해당 법률 행위 취소권 이거는 좀 줄이면은 의미가 좀 달라져서 다 써야 되는데 해당 법률 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하기 전까지예요. 요때까지 인정한다는 거야. 자, 말을 바꾸는 걸 잘 봐야 돼. 그러면 취소하면 이 철회권도 마찬가지고 거절권도 마찬가지인데 행사 안 돼요. 근데 뭐 잘 생각해보면 다시 원점으로 가니까 안 되겠지 뭐.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
그리고 철회권은 자, 을이 계약 당시 갑이 제한 능력자라는 걸 알지 못했을 때야. 근데 이거는 입증하기가 또 되게 어려워요. 알지 못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 이쪽에서. 나 진짜 모르고 물건 팔았어요. 이거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나는 몰랐기 때문에 철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절권은 을이 계약 당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인지 여부가 상관없다 했어. 인지 여부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습니다. 이 제시문은 나오겠죠. 1학년 건데도 갖고 오신 거는 내 생각에 이거는 이번에 낼 것 같은데. 자, 인지 여부 상관없이 갑이 단독 행위를 하면 어디였어?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만 다른 거야. 철회 거절은 뭐 거의 비슷한데 알았느냐 아니면 알지 못해도 연부가 아니라 여부다. 참 연부가 뭐야? 응? 여부 인지 여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한 능력자 속임수인데요. 이거는 뭐 자, 이거는 일단 속이잖아? 그러면 어쨌든 갑은 취소권 박탈입니다. 얘는 뭐 박탈. 그리고 그럼 법정 대리인 전체 다 건데 법정 대리인도 배제됩니다. 됐냐? 다 됐어? 자, 답 맞추고 좀 쉴게요. 잠깐만. 자, 16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16번 문제는 특정 제도 필요성 제시하고 제도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니까 2번 가면 되니까 이건 뭐 어렵지 않았으니까 가시면 되고 17번 잠깐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미성년자의 경우 따로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아도 제한 능력자로 규정하죠. 왜냐면 이거는 나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는 제한 능력자의 경우 재산상 법률 행위를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의사 능력이 있는 제한 능력자의 경우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 근데 아까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한 거 있었잖아. 이거. 의사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이나 법원의 결정이 일정하면 제한 능력자를 규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요거 잘 보세요. 의사 능력이 있는 제한 능력자. 의사 능력이 있지만 제한 능력자인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냐 없냐 하면은 능력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왜냐면 이거 상관없다 그랬어. 의사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이 결정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나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계약을 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냐? 띄워볼 수 있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는 일정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 10년이었어요. 자신의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맞고. 자, 5번을 많이 갔는데 법원에서 제한 능력자로 규정한 자는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때마다
자신의 의사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필요 없고 그딴 건 필요 없고 그냥.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요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을 많이 틀렸습니다. 이제 18번이 A가 확답 뭐 촉구권인가 이거고 B가 철회고 C가 거절이었어. 그지? 자, 잘 봐봐요. 그러면 철회권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와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모두한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앞에서는 봐. 앞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냐?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의 법률 행위 효력을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한 능력자 측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능력자 측이 2명이었잖아.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와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인. 그러면 제한 능력자 측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맞아요. 얘 오답 제일 여기로 많이 갔더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의 법률 행위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쵸? 원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통점이야. 여기서 철회 여기서 나오면 여기 나오지? 이거 공통점이야. 공통점.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확답 촉구권하고 거절권입니다. 모두 제한 능력자 계약 상대방의 제한 능력자에게 직접 아까 우리가 나올 줄 알았지? 얘는 안 된다 그랬어. 그지? 얘는 안 된다 그랬어. 3번. 그 다음에 둘은 B하고 C는 모두 제한 능력자 측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하기 전까지만. 맞지? 이거 있었지? 그 다음에 모두 제한 능력자 제도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이거 맞지? 답 3번 가시면 됩니다. 1번하고 3번 많이 헷갈렸고요. 반드시 이런 스타일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17살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짜리를 구입했는데 이 사실을 1년 뒤에 알게 된 A의 법정 대리인이 판매자인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악기를 판매한 것으로부터 판매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어요. 할 수 있어요. 판매자는 판매 당시 직원의 강요가 없었고 악기의 특성상 판매 후에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함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판매 과정에 잘못이 없다며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사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거 만약에 산 다음에 반품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거 알고 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난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뭐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A가 악기를 구입하는 성년이 된 다음 날은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데 지금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년이 되면은 이제 20세가 되는 거니까 3년이잖아. 근데 10년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A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악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랬거든요.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동의를 얻어야지 취소할 수 있냐?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독이라고 했어요.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취소할래요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2번 틀렸습니다. A의 법정 대리인이 A의 악기 구매 사실을 1년 뒤에 알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취소할 수 10년까지 된다 그랬습니다. 10년까지 되기 때문에 1년 뒤에 알았으면 다 되고 그 다음 A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해서 판매자를 믿게 하고 계약했으면 이거는 무조건 취소는 당연히 될 수 없다 그랬어요. 4번 판매자가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취소입니다. 그죠? 무조건 취소가 되죠. 이런 말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동의를 했어야 되니까. 아니면 확답 뭐 요구 것 같은 거를 했었어야 했는데 안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답 4번이 된다. 자, 잠깐 쉬는데 이거 뒤에 것도 하려면은 하나 오늘 더 해야 되는데 마지막 거. 뒤에 마지막 거 조금 어려운데 그거 무슨 어쩌고저쩌고 막 언어 얘기 나오는 거. 옷이 아니라 3년 제지. 오 현실이다. 너 형식 보지도 못하잖아. 3년 뒤에 사실이라는 거야. 그거 줘. 그거 빨리 내가 인정해줘. 3년 뒤에 사실이라는 거 없잖아. 너 3년 뒤면 군대 가야 돼. 이만까지. 어? 나 데리고 왔어야지. 네가 왔어야지. 나 가고 싶었는데.
네 영어한테는 없는 거잖아. 아니 근데 갑자기 표정 관리 안 됐어. 왜 안 됐어? 점볼 때 표정 관리 안 됐어. 정볼 때? 점볼 때 아, 점에는 타로. 들어가면 근데 원석이 신통하다. 신경 내가 봤을 때 걔 무당이야. 완전 귀엽어. 야, 너 류혜지 씨 맞다? 어쩌라고. 우와. 아니, 내 친구들이랑 류혜지랑 같이 이런데 안 마주칠 줄 알았거든? 근데 니는 왜네 친구들이 만나고 걔네랑 가? 내 친구들이 가는 줄 몰랐어. 나 당일에 알았어. 너 찐따다. 너 찐따야? 아, 너 왜 까다니? 혜지 씨가 껴서 내가 따라하는 거야. 혜지 씨가 안 꼈으면 내가 따라할 일도 없지. 넌 널 버리고 해지를 선택한 거야? 미쳤어? 아니 맞잖아. 아니야? 아니지. 맞지? 조용히 해. 니보다 해지였던 거네. 아, 어떡해. 그러니까 니 네가 그러니까 형주랑 못 만나는 거야. 이 소리. 형주. 형주가 야구 빠져다니는 게임이 있었거든. 형주가 만점을 받았어. 오이. 내가 2,000점, 주진이가 4,000점. 근데 만점을 받았다고? 그 숫자 만. 개 아프다고. 너무 귀여웠어. 엄청 그렇게. 아니 근데 장채은이 만나게 안 해주면 넌 평생 형주를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이상을 아니 전화가 있는데. 전국고등학교로? 특성화 아니야? 인생을 망칠 거야 너? 아니 왜 인생을 막히다니. 좀 안 망치는 인생을? 거기 은근 칩잘 들고. 아니 나 보고 싶어. 형주가 너무 보고 싶어. 내 소리야. 공부하면 안 되는데. 안 되네. 진학률. 그냥 취업률로 가야 돼. 여고인가? 아 공학이었는데. 교장이 이주훈이래. 아니 취업률을 찾으면. 형주 보고 싶어. 여기 왜 취업률이 없죠? 대학 가는 거 아니야? 특성화인데? 특성화 보면 대학 가는 그건 아니지만 특성화는 보통 취업률이 지 그래 취업률 잘 되지. 형주는 어딜 가서도 잘 살 거야. 형주는 귀여우니까. 숙제 검사 좀 해보자. 얼마나 했나. 안경을 또 안 가져왔다. 형주가 날 보고 좋아해. 에? 네? 아니야? 너 또 거기 갔어 왜? 아저 졸려서 서서 하려고요. 진학률이 38%고 취업률이 34.7%.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 아닌 거야? 지우 숙제 아니야? 저그 찝어준 데까지는 했는데. 집어넣은 게 뭐지? 아, 쌤이 적어준 데. 그날까지 그다음에 얼마큼 했어? 좀 많이 했어? 이게? 이거 같은가? 채점 안 했어요? 채점 해야지.
얼마큼 했어요? 진짜 오늘 일로 와. 진짜. 너는 도대체 진짜가 몇 번이냐? 맨날 올 때마다 다음에 안 하면 인간 아니에요. 근데 인간 아닌 거야, 그치? 딴 과목을 열심히 해서. 아니, 아 오늘 딱 그거 하는 날이었어. 근데요? 아침에 못했어요? 아침에. 아니, 성인 표시를 해야지. 얼마큼 했어? 성인 표시도 안 하고 너무 하실 거야. 아 진짜 진짜 저 오늘 다 풀을 수 있어요 화요일. 너 그럼 뭐, 어떻게 너 시대밖에 할 거야? 네. 화요일에 오자마자 죽방이야, 너? 너도 했네? 했겠지? 아니 하나도 안 했어? 그건 아니지? 알았어요. 왜 그래? 아니 저 지문 읽고 있어요. 아, 그래. 그냥 지문 다 읽고 풀요. 아, 얘네들은 필패스하는 애들이야. 쌤 저도 했어요. 너, 네가 했다고 그랬잖아. 저 했어요. 저도 마사해주세요. 많이 맞았어? 저 많이 맞았어요. 우리 잘하면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너무 마려워요. 아, 너는 우리 학원을 화장실로 오는 거네, 맨날. 아니 기대가 너무. 우리 학원 비대 있잖아. 수동 비대. 저희 집에도 놔주시면 안 돼요? 내가요? 내가 비대를? 펄치를? 네, 끝까지 풀어야 돼요. 이제 끝까지 풀어야 돼. 여기 이런 지금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 변형 문제 조금 지금 모으고 있으니까 모아서 드릴게요. 모아서 드릴 테니까. 근데 그건 많지 않아. 이런 거는 문제가 많지 않아서. 자, 남은 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한데 다 못할지도 모르는데 다 못하면 또 그렇고. 다음 주에 할래? 조기 퇴근하면 안 돼요. 조기 퇴근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아, 따릉이를 하고 싶은데 따릉이 저거를 하면 좋은데 여기다 올리질 않았어. 이거 올리려면 또 시간. 저희 딸이 안 했어요. 나 안 했어요. 따릉이랑 또 뭐지 하나? 하나 더 있지? 혹시 뭐 했어? 근데 안 나오는 이게 시작 따릉이? 근데 왜 했어? 다른 이유가 야, 그러면 남은 시간에 20분 자세. 뭐 그럼 문제 풀고 너 문제 다 풀었지? 내가 저번에 문제 준 거 어디였지? 아니, 준비를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비포로 만든 거.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찍어볼게요. 용건이 문제 얼마큼 풀었어? 다 풀었어? 네. 용건이? 그럼 문제 못 썼어? 복사해서 잠깐 보세요. 떠들 마시고. 싸. 성의가 안 보이네. 뭐야? 깔끔하게 안 읽었어. 정리만 하는 거 일주일 동안 정말 하는 거 아니고. 공부할 때도 자기 전에도 학교 갈 때도 저 콧물 나왔어. 아무것도 할 때도 하고 몰라가지고 뭐지? 비관왕신도 들어 비관왕신. 여기 있잖아. 아 이게 예원티 마지막 한 거 아니야? 예원생 누나 신정하세요. 아 예원생 누나 뒤에 예원생. 아 우리 안경 경신됐다고. 보이네요. 남는 거 왠지 이러겠어. 아니 깔고 나가지고. 오늘 구강하는 날이잖아. 이렇게 내 걸어놓는 거. 뭐 소리야 내 안경. 내 안경. 또 정신병 좀. 시간이 걸리면 쉬는 거 같아. 내 마음을 알겠어. 모르겠다. 그거 오케이? 비슷해. 이렇게 선을 그린다고. 비슷한. 왜 종이를 아, 그럼 이거